네, 10월 23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윤선의 취재 인싸입니다. 취재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시간, 취재 인싸력을 자랑하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또 다른 취재 인싸로 한국일보의 김지은 기자,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슈 전파사의 사장님으로 맹활약하고 계시는 사장님으로서 모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편의점 사장님 그리고 전파사 사장님 두 분이셔가지고 오늘은 취재 인싸 겸 영업 인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 사장 인싸인가요? 예, 아니, 두 분은 자영업자라고 하시면 안 되죠. 네? 대기업. 아니요, LG와 삼성. 예. 대기업은 진짜 한국일보가 대기업이죠. 아, 근데 이슈 전파사는 소상공인. 아이고. 네, 자, 우리 김지은 기자, 그리고 이 사장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저희 시사인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슈 전파사 진행하고 있는 이슈 전파사 사장 김지은입니다. 시사인, 제가 좋아하는 시사인에서 하는 이 기분지의 뉴스인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뵙는 장윤선 선배는 제 전 직장 선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선배인데, 오랜만에 뵈서 진짜 바꿨는데, 선배 진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정말 옛날 사람이라고 구독자분들이 그럴 텐데, 진짜 그대로세요. 아이고, 무슨. 네, 지금 포레스트 윤선이라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아, 진짜? 아닙니다. 미담 하나 풀어보자면, 오. 제가 막내 기자일 때, 이제 선배님 때, 신혼 때, 이제 저 이제 자취할 때, 20년 전 얘기. 선배 그것까지 깔 필요가. 근데 어쨌든 제가 자취하고 있을 때, 그 선배 집 가까이에 사는, 혼자 사는 싱글 기자들을 불러서 오. 집밥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사장님의 네. 면모를. 네, 첫 선배였어요. 야. 집밥해준. 네, 불러서 집밥해준 첫 선배라 제가 잊을 수가 없고, 제가 야. 밥 사주고 맛있는 거 해준 분들을 안 잊거든요. 예, 예, 예. 아, 그게 20년 만에 이렇게 또 돌아오는 훈훈한 미담으로. 네. 그래서 네, 딱 생각난다, 장윤선 생각난다. 선배 하면, 네. 글쎄,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푸짐하고. 집밥을 해주셨다. 네. 아니, 그때 생각해보니까 자취하는 후배들. 맞아요. 네. 제가 그랬던 것 같네요. 아, 신혼 때. 예, 예. 또 이 똥손이. 네, 네. 아니, 아유, 맛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자, 세미세미님이 김지은 사장님 여기서 뵙네요. 반갑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예, 한국일보 유튜브 이슈 전파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데 저희 방송 보시고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또 김지은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셔터 내리고 올리는 그 장면들 네, 네, 오프닝 멘트가 셔터 올립니다. 화수목 오전 11시에 셔터 올립니다. 아. 많이 찾아주세요. 네, 자 아침에 편의점 보고 네.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한국일보 갔다가 그리고 이제 퇴근길에 네. 네. 시사인 보고 뉴스인 보고 퇴근하시면 되겠네요. 자, 얼른 그러면 현안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사실 명태균 씨 이야기에 대한 댓글들이 워낙 많고 네. 우리 또 장윤선 기자께서 오래 취재한 분야에서 그 부분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 전에 또 다른 이슈 어떤 전파력으로는 가장 최고이신 이분이 또 다른 사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의 궁궐 투어 사진이 또 한 장 더 나와서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을 여쭈려고 앞서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주진우 기자가 지금 공개한 사진이고요. 2023년 9월 김건희 씨의 궁궐 투어의 다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날인 거죠? 네, 같은 날인데 이제 옷만 겉옷을 하나 입고 이동하는 이 모습에서 사진이 찍힌 것이죠.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예. 이기현 의원 인터뷰하시고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막판에 그 국회 문체위가 김건희의 그 뭐랄까 왕놀이, 그렇죠. 왕좌놀이 왕놀이죠. 이걸로 그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보냐면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을 그냥 두었을 리 만무하다. 아, 김건희 씨가. 예, 그리고 이게 반드시 그 관저로 그 이동할 수 있대요.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유물들이 이동했다가 반환되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엄마나. 경우에 따라서 반환되지 아니하고 이게 외교 횡령을 통해서 뭐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는 컨테이너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중대 된다. 범죄인데요, 예, 사실은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그 관련해서 아마 어제 그 민주당의 문체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자료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지금까지 나온 사진 보다 더 어떨지 아니면 좀 정상적으로 했을지. 근데 저기 전날 그 경복궁을 간 게 그냥 간 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갔다가 온 길에 들르자 해서 경복궁을 간 거예요. 예. 가서 근정전에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경거망동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여성의 저런 그 행동은 예. 그냥 단순하게 아이 오늘 뭐 콧바람이나 쐬자 궁궐을 해서 막 왕놀이나 하자 이게 아닐 수 있다.
비즈니스의 어떤 항목 차원에서 갔다가 이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와.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이요한 화백하고 천경자 그림은 서울시립미술관에 예. 다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게 제보자의 그 팁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오늘 명태균 국감하느라고 예. 지금 뭐 딴 이슈가 먹히지 않는 분위기여서 별도의 채널로 서울시 의회를 통하든 해서 예.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다 떠나서 이 김건희 씨의 뭐 이중성은 우리가 뭐 익히 여러 장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끝이 어딜까? 지금 나온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청장이 어제 국회 출석해서 한 얘기가 총 12번, 그 중에 5번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 아니, 행동이 아니라, 예. 방문이 예, 있었다. 뭐 지금 뭐 그 경복궁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복궁, 덕수궁, 예. 창덕궁 뭐 5군데인가 이렇게 종묘 뭐 해가지고 다녔는데 그 밖에 다른 궁궐에서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는 나올 것이 저는 반드시 영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좌에 앉아서 기념사진 안 찍었겠어요? 맨발로 저렇게 가가지고 다리 꼬고 사진 안 찍었을까요? 저는 제 기자 촉으로 볼 때 저 여성의 그 특징을 뭐 추론해 보면 반드시 전속을 통해서 영상을 기록해 두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확인하지 안 그럼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이것은 저의 추정 뇌피셜로 하겠습니다. 네, 뭐 워낙 상상 이상의 행태를 벌였던 예. 정권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또 말씀을 예. 하시는 걸로 예. 이해하는데요. 김지은 기자도 이 건천궁하고 이제 곤룡합도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건천궁이 이제 명성황후가 생활했던 곳이고 이 곤룡합이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곤룡이 이제 왕의 어머니 태후가 이제 거처하던 곳, 거처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합은 이제 작은 정각이고,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이제 머물렀던 거처인 건데 그곳에는 아무런 따르는 사람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 2명만 들어가서 10여 분? 그러게요. 10분 남짓 예.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참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국가유산청이 뭐 하는 기관입니까?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되고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력이 원칙 없이 이 권력이라고 해서 허용되지 않는 범위까지 허용을 해주고 이렇게 특혜를 줬다는 것은 국가유산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국회가 그 12.3 예. 계엄 때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계엄군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무장한 네. 계엄군이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시민들에게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 원칙을 지켜서인데 국가유산청도 역시 네. 이게 권력이라고 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 좀 그 부분도 저는 책임을 생각을 그럼요. 해봐야 된다고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아직 국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짚어야 될 것들이 더 많고 그렇죠. 장윤선 기자님이 말씀하신 취재와 관련된 이야기분들 그리고 그 어떤 추정 그리고는 아까 그 원칙과 관련돼 있는 책임을 다 묻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댓글창에 아까 사진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봐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손은 잡아도 양산은 혼자 쓰고 있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띈다라는 날카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건희 씨가.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발 밖에서도 신을 수 있는 뮬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걸 신고 있어요. 근데 저기 신발 신고 아마 들어갈 수 없는 곳일 거예요. 아, 그 슬리퍼가 맞는 거죠. 궁에 가면 바꿔 신는 신발이냐, 슬리퍼가 아니라 아니냐. 원래 슬리퍼 네, 자기가 네, 신던 네, 슬리퍼 네. 거예요. 다른 분들은 자세히 한번 봐야 맨발일 될 것 거예요. 같은데요. 예, 여튼 슬리퍼도 예, 의심스럽다. 많이 더웠나 보죠. 자켓을 벗었네요. 그게 예. 무슨 명품이라는 거잖아요. 350만 원짜리. 예, 그 디올이라고 기사가 디올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예. 나오던데 저 사진을 보면 저는 그것도 생각나요. 왜 윤석열 씨가 처음에 그 해외 순방 갈 때 예. 비가 왔어요. 아, 근데 우산을 썼는데 자기만 쓰고 부인은 또 안 유명한 씌워줘. 그 뒷모습 사진 그렇죠. 있죠. 그 예. 사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내외의 특징은 음. 진짜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예. 말든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5대5로 딱 나눠가지고 아. 이기주의의 끝판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 이배용이라는 사학자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유산이 어떤지 예. 그 문화재청 관련된 무슨 위원회 위원도 하고 그랬어요. 나름 전문가입니다. 이대 예. 사학과 교수 출신이고 국가교육위원장 시기나 돼가지고 그 역사 유물에 가서
아무리 아첨을 해서 자기가 좋은 자리를 더 가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용상의 어좌에 올라가서 앉아보라고 제안을 그러게요. 하고 네. 네, 재현품이라고 해명은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재현품이라 아니 하더라도 그렇죠. 네. 재연품이면 괜찮은 거예요? 이제까지 그랬던 대통령 심지어는 없어요. 뭐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그렇죠.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기현 의원이 제일 이제 격분하는 대목은 어떤 거냐면 그날 수행 인원들 가운데 의전 비서관실에 3명에서 4명이 갔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그렇게 요구해도 음.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았잖아요. 아. 그래 놓고 대통령의 의전을 담당해야 되는 비서진을 전체 한 10명 안쪽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한 10명 안쪽이었고 그러면 3, 4명이면 전체 인원 가운데 반절에 해당하는 인원을 평일에 야. 화요일이면 평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평일에 끌고 가가지고 저렇게 자기만의 놀이를 즐겼다. 이게 이런 식의 권력 사유화가 가능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치 않을 그렇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저런 방식의 권력농단 사유화는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더 나을 거다. 네. 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니, 끝이 없죠. 우리 저렇게 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러게요. 예. 예. 참 사진으로 또 막상 보니까 그게 주는 충격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게 더 있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예. 한 걱정과 기대가 예. 동시에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태균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질문에 넣어주셔가지고 좀 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오늘도 명태균 씨가 이제 다시 뉴스 중심에 섰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지 막 V 이런 거 하면서 사진 찍은 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참 이 명태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많은 사람들 숙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 명태균 씨 그런- 처음 겪어봐가지고. 네, 명태균이라는 인간형을 처음 겪어봐가지고 특히 박덕흠 의원은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위원장님 저 제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하는데 네. 그 명태균 씨는 작심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그 변호인 예, 양상권 변호사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5시 20분 현재에 이제 증인 참고인 그 증언은 모두 끝나서 나왔다고 하고요. 예, 주진우 라이브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끝난 다음에 좀 가서 취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개하시는 예. 게 맞는 겁니까? 아니 뭐 유튜브 이게 세계는 다 유튜브 괜찮아요. 세계는 뭐 예, 여러분 이게- 두개 띄워놓을 수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게 예고 예고가 예고 아, 방송, 그런가요? 예고 아, 방송. 그런가요? 예. 그래서 얘기하기로는 명태균 국감을 만들러 왔다. 명태균 국감 만들어 창원에서부터. 예, 우리는 명태균 국감을 만들러 왔다. 오늘 보면 명태균 씨가 원래 말이 빠르긴 한데 그래도 그 어떤 대중을 상대하는 예.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말을 천천히 해야 될 때는 말을 천천히 해요. 그런데 아. 오늘은 한 3배속으로 말을 했어요. 되게 흥분한 모습이더라고요. 굉장히 흥분해.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작전을 짠 거예요. 아 계산된 흥분함. 그렇죠. 예. 와. 그리고 그 코너로 몰아 넣으면서 사실은 제가 사실은 현장에 있던 한 모 의원께서 저한테 오세훈 시장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예. 네. 아 내일 편의점에서 공개하는 건가요? 네, 오세훈 시장 표정이 말이 아닙니다. 아. 네,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반박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음. 되는 거고 오늘 뭐 로맨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한테 명태균 씨가 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잠깐 사진 준비하긴 했는데 뭐 네. 저렇게 굳어 있는 모습의 얼굴이 있긴 있네요. 예.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는 자기는 그 김영선이 아니었다면 오세훈 시장 선거를 돕지 않을 거다라면서 저는 저 시사인 제목 가져왔어요. 예. 저기 PD님이 맨날 제목 세게 뽑으셔가지고 제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제목 예. 오늘 야마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영선은 오세훈에게 순정을 바쳤다. 아유. 순정을 다 바쳤다. 아 근데 연애 진짜 편지가 나왔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올드미스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김영선이가 하도 그 선거 오세훈 당선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해준 거다. 그런데 당신 말이 아파트 사준다. 아파트 키 어딨어? 예. 아파트 키도 안 내놓고 기억 안 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그걸 물어요. 지금 오늘 왜냐면은 이제 여야가 합의해야 증인 채택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그 거부하면 그 명태균 씨 증인석에 못 써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한 의원이
저랑 오늘 처음 대면하시는데 오늘 왜 나왔는지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약간 국민의힘을 계속 디스를 하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국민의힘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기꾼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 꾹꾹 눌러두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오늘 그냥 다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날이다. 그리고 11월 8일 날 그때 특검에 출석을 다시 하게 되는데 예. 그때 오세훈 시장과 대질신문을 그렇다죠. 하게 예. 되어 있다라는 내용도 본인이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경우에 따라서는 오세훈, 명태균, 오세훈 연장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다음 달 그 8일날 조사하는 건데 음. 특검에서도 오후에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 시장 쪽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요청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다음 달에 이제 특검 조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감에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특검 조사에 그 참고가 될 수 있을 예. 텐데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한 말은 명태균 의혹 관련된 말은 자제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을 안 했는데 근데 오세훈 시장 표정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 명태균 씨가 무슨 말했냐면 뭐 질질 짰다, 배신 배반형이다 뭐 이런 말이 전국에 다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정이 좋을 리가 없고 그런데 이 명태균 씨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거품인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그 재판정에서도 저 그 재판장이 참 그 곤란했겠다.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신정훈 위원장도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하지만 흥분하지 말라 차분하니 얘기하시라 안 되잖아요. 예. 계속 흥분하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저 욕설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오늘 다 네. 오늘 그냥 끝냅시다 여기서 오늘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막 이렇게 다 거의 겪- 약간 겪어봐서. 욕설이 반쯤 나왔어요. 네. 오늘 명태균 씨 네. 입에서 반 정도의 욕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통화하실 때 취재하실 때 괜찮은 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냥 흥분하지 않고 얘기를 잘하는 어떻게 그 컨트롤을 하세요? 그렇게 명태균 다루는 법. 네. 네? 아니 좀 이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법원을 향해서 좀 팁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윤선 기자가 원투 예. 다루기. 왜냐면 너무 흥분을 잘하시니까 사실은 이분이. 그 제가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명태균 씨가 스픽스에 나가서 저를 디스를 했어요. 장윤선 기자 말이야 내 전화 왜 안 받냐. 기자라면 응당 내 전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명태균 씨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좀 허점이랄까?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패부를 찌르는 그런 방법.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다루는 것의 핵심은 존중이에요. 자신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격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격분하는 것은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명태균 씨를 무시했어요.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인격, 그렇죠. 아니 공개적으로 사기꾼이라고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약간 명태균 씨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 존중하는 가운데 당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들어주고 경청이 중요합니다. 경청. 듣고. 근데 경청이 좀 쉽지 않은 스타일이긴 해요. 쉽진 않아요. 근데 듣다가 본인이 막 얘기하다가 그 질문하세요.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명태균 씨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막 명태균에 대해서 막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지만 그 인간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뭐 3명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부인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굉장히 곤궁한 처지예요. 뭐 어제 저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쌀값도 없고 그리고 그 집이 이제 명도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엄동설안에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막내딸 황금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가 못 걷다가 그 경선을 통과하는 날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서 김건희 씨가 울었다. 김건희 씨가 막 울면서 늘 이제 황금이의 이제 건강 체크를 하는데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황금이를 명태균 씨가
안고 잤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얘가 굉장히 분리불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예. 학교 입학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어이구.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오늘 뭐 한 집안이 망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건지는 그래도 뭐 돈이라도 뭘 하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는 받은 게 없다. 근데 왜 내가 자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하느냐. 그리고 이제 뭐 강혜경 씨 그다음에 이제 김태열 씨 두 사람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오늘은 아마 그걸 한번 그냥 내가 다 풀어내겠다 예. 이렇게 작심하고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 이야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잘 거슬러 들어야 되는지 중요하긴 하니까요. 이제 예.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뭐 댓글에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올라오나 보죠. 명태균 사기꾼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아서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재판 이야기도 하긴 했었었는데 그 재판에서 좀 눈여겨보신 포인트는 김지은 기자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우인성 재판장이 참 힘드셨겠다. 어제도 이제 재판하면서 굉장히 이제 흥분을 많이 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이제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라고 재판장이 그렇게 말하면 그거 진짜 분위기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근데 명태균 씨가 어제 재판에서도 쏟아낸 말들을 보면 이제 장윤선 선배가 얘기한 것에 이제 연장선일 것 같은데 이분은 인정 욕구가 참 강한 맞아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이제 재판장 입장에서는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요청도 없이 자비로 여론조사 해줬다는 게 말이 되냐? 당신 주장에 신빙성이 있냐? 근데 명태균 씨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를 인정해줬다. 그래서 당선시키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이해가 안 될 일이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은 그럼 왜 도와줬냐? 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정치를 왜 하냐? 그러니까 예. 당신 정치는 뭐냐? 이런 걸 물었을 때 답한 뭐 유일한 정치인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람을 볼 때 돈이나 뭐 자기한테 대가, 자기한테 돌아올 대가 이런 걸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초반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 건강을 문제로 이제 퇴장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전과 후가 좀 발언의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나간 이후에는 이제 약간 패밀리 비즈니스다. 우리한테 경선은 아까 얘기하셨죠. 5대5다. 그런 얘기를 한 약간 김건희 씨한테 불리할 만한 얘기를 막 이제 쏟아놓은 걸 보면 좀 그 포인트가 좀 재미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선생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예. 그리고 뭐 여의도에서도 박사님이라고 불렸고 명박사 사람들이 명박 이랬으니까 그랬는데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랑 일부러 눈을 안 마주친 것 같아요. 못 마주쳤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그런 대가 없이 도와준 거다 이런 얘기할 때는 김건희 씨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고 이런 걸 보면 두 사람과의 관계는 뭐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죠. 근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명태균 씨가 아마 뭐 돈을 크게 챙긴 정황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정가에서 내가 이렇게 중앙 정치에 많은 사람들을 알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뭐 좀 자리 뭐 어디 자리 받는데 좀 도움을 주고 또 돈을 챙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자산이 그렇게 크게 부풀린 정황이나 증거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불법 그 정치자금도 혐의도 이게 미약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도대체 뭘 보고 움직였을까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권력을 자신이 뭔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제 그 발언 보면서도 좀 했습니다. 네. 그 명태균 씨가 어제 가면서 자기가 그 김건희 씨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물어보려고 했냐. 어제 이제 기자들 만나서도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기자들 막 다 고소한다 그러고 막 이제 그렇게 일종의 그 분풀이 겁박을 막 하던데 그 이제 자기는 이런 거 같아요. 이제 그 명태균의 입장에서는 일을 성심성의껏 내가 다 도와주고 해줬는데, 그리고 자기가 굳이 자기는 한 번도 정치인을 찾아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만 온 줄 아세요? 민주당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해 보면 민주당의 지역 정치인들도 꽤 많이 갔어요. 그리고 거의 그 말기 암 환자들이 나를 찾아온다.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정책 생명이 거의 끝난 그렇죠. 사람들. 거의 다 끝나고 예. 도저히 뭐 어떻게 네. 당선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 만나서 몇 마디 들어보면 당신 안 돼. 그렇게 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막 돈 싸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대요. 예. 그러고 그냥 자긴 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뭐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주군이 있다면 그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뭐 이렇게 하는 옛날에 뭐 사극에나 등장할 법한 이제 그런 캐릭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왕좌에 부인이 앉았으니까. 그렇지. 김건희 씨가. 그렇죠. 그리고 그 부인이 근데 명태균의 생각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거는 예, 없었어요. 이준석을 만들고 싶어 했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핵심 인물이 있으니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저기예요. 그 누굽니까? 김종인 박사. 아. 예, 김종인 박사하고 여러 가지를 도모를 해요. 그런데 예. 나중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고 뭐 미친 X다 이렇게 해서 네, 뭐 정치적 아버지가 예, 죽었다라고 예.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한테 몇 달만 하고 당신은 그만해라. 1년만 하고 그 얘기도 명태균과 같이 한 겁니다. 김종인이. 예. 그래서 이게 열받아가지고 개헌 얘기가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명태균의 빅픽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영선은 육선 만들어가지고 예. 국회 여성 최초 국회의장을 만들려고 했고 본인의 정치적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자기가 꿈꾼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근데 본인은 뭐 그런 계산과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근데 김건희 씨한테는 이런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기 누굽니까? 윤석열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뭐랄까. 자기 딴에는 헌신을 그렇지,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 나를 구속시켰냐.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 자기를 구속시킨 인물이 김건희 씨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두 가지를 묻고 싶대요. 하나는 김주현이 시켰냐. 민정수석. 아, 민정수석이 나를 구속시키라고 시키게, 시켰냐. 예. 조언을- 심우정이 예. 시켰냐. 이거를 꼭 물어보고 싶다. 예, 예, 예. 이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계속 쳐다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검사와 변호사들하고 주고받느라고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눈을 못 보던데. 아, 김건희 씨가 오히려 자기 눈을 못 봤다고요? 예, 계속 피하던데. 그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눈을 좀 마주치려고 했더니 갑자기 아프다고 나가버렸다고. 아, 예, 본인 주장은? 그렇죠. 예. 본인 주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직접적인 발화점이 무엇이냐 예. 생각해보면 이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시킨 측면이 있고 생각보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에서 한 일이 많습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 지금 이제 속도가 더뎌서 김건희 특검이 워낙 뇌물로 뭐 막 너무 많은 뇌물 사건이 터져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수사력이 공천 개입 안 갔는데요. 한 달 연장했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 수사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도대체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어떻게 공천권을 행사했는지 예. 이 내용을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아직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김건희와 그러니까 딱 원포인트로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영선 거 말고는 한 게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밖에 다른 공천에 김건희 씨가 어떻게 예. 관여 또는 개입을 했는지 이거는 특검이 밝혀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김건희 씨가 V제로였는데 시켜도 김건희 씨가 시켰겠죠. 김주현 수석이나 민정수석이나 심우정 총장한테 근데 왜 그렇게 물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쪽에 조언을 받아서 그렇겠죠. 본인이 법률적으로. 판단했다 뭐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구속을 시킨 주체는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법률적 지식이 미진하니 아, 그 그런 법률적 조언을? 판단을 김주현이나 심우정으로부터 예. 받았을 거다라고 라고 명태균은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명태균 씨가 지금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핵심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진실만 말하고 그렇죠. 나머지 공천계과 관련돼 있는 네. 부분들을 맞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예, 때문에 예.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되게 김건희 특검의 남은 과제이기도 할 그렇습니다. 텐데 11월 8일에 피의자 오세훈 시장 소환한다 말고는 아직도 전해지는 소식이 없어서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김지은 기자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게 그 특검에서 사실 수사는 하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뭐가 그 정황이나 확실한 정황 증거나 아니면 뭐 물증이 있었다면 이렇게 수사가 더디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 심지어 그 특검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 오세훈 시장 그 공천 개입 사건을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도 사실 좀 어느 정도 기간에는 좀 그래요? 애매모호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건도 대구 아마 경찰청에서 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압색하긴 했지만 뭐가 아직 나왔다는 얘기는 없고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가성 입증이란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대질신문 한다고 해서 이제 뭐가 나올까 싶은데 이제 검찰이나 특검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명태균 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크로스 체킹을 많이 해서 입증을 해서 봐야 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질신문이 감정적인 싸움으로 약간 끝나지 않을까? 오늘 보니까 예, 예. 국감에서도 이런데 특검에서는 만약에 대질신문 하면 정말 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조사가 제대로 될까? 7차례 만났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한 번만 만났다는 거고 그 명태균 씨는 7번을 만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7번 만난 것에 다 증인이 네.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혼자 만난 게 아니라 김영선 불러올까요? 김영선 불러오세요. 계속 그러는 걸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7번 모두 김영선이 동석했을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예. 좀 들고 그 밖에 뭐 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의 연관성은 저는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남상권 변호사나 명태균 씨가 줄곧 얘기했던 것은 오세훈 시장은 내가 충분히 날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날릴 수 있다고는 그렇죠. 해왔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의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본인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진술을 바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원포인트로 자기 혐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을 안 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걸고 있는 저기가 있으니 이제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씨 사건입니다. 예, 예. 저한테 계속 왜 기자들은 창원 지법에서 열리는 예, 재판. 이 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당은 왜 내 얘기를 안 듣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그게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문제가 걷어진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다 꺼내놓을 수가 있을 거다. 근데 일단 자기 사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명태균 씨가 자기는 돈 한 푼 받은 바 없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은 김태열이었고 예. 당시에 실제로 핸들링한 것은 돈 관리하고 뭐 이렇게 회계 책임을 했던 것은 강혜경 씨다. 고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강혜경 씨는 누구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습니까?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 거예요. 여론조사 뭐 넣고 빼, 뭐 몇 %로 만들어. 녹취가 다 나왔죠. 다 예, 전화해서 녹음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필경 이 사람은 그 미래한국연구소 안에 지위는 없었지만 강혜경 씨를 지휘해서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세훈도 도와주고 뭐 윤석열도 도와주고 온갖 선거에 다 개입해서 뭐 누구죠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창원의 황태자 뭐 이런 말까지 한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예. 종합을 해보면 이게 대단히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의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핵심은 대단히 복잡하다. 예. 그래서 명태균이가 그러면 그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냐? 이게 그냥 봉급에 급여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면 뭐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하면서 뭘 슈킹한 거냐? 이거는 좀 따지기가 굉장히 민감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한 달 연장을 했으니까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 사실 그렇습니다. 명태균 이야기가 나온 게 작년 9월인데 이게 아직도 매듭이 안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게 좀 이게 뭔가 이상한 사건 같다라는 생각은 네.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예.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 제가 보기에 혼을 홀딱 빼놨을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어버버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자 증인 처음 국민의힘 겪어봐서. 완전히 예, 예. 멘붕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끝나고도 아마 다 회식하면서 명태균 얘기할 겁니다. 명태균 씨 시력까지 다 알게 됐잖아요. 예. 예. 안경 사달라고까지. 그러니까 정말 온갖 아무 말을 해가지고 네. 그 사이사이는 어떤 진실을 잘 캔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집중력을 요한다라는 예,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예, 예. 예. 자, 저희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최상병 이슈는 짚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이제
7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최상병 특검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친 건데요. 좀 두 분이 특히나 이제 7명을 되다 보니까 좀 누구를 눈여겨보시는지 궁금한데 김지은 기자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이종섭 전 국방장관하고 이제 임성근 전 사령관일 텐데 이게 특이한 게 저는 7명을 한꺼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네.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최상병 특검이 김계한 사령관 이제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그 이후에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 성과라 함은 흔히 이제 구속 수사를 하게 그렇죠. 되거나 예. 뭐 기소를 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7명을 함께 이제 구속영장 청구해서 법원이 오늘 오전 오후로 다 영장 실질 심사하느라고 아주 바빴는데 근데 어쨌든 이종섭 전 장관은 이제 이 수사 외압 핵심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 임성근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의 핵심 연루자고 혐의자고 이렇기 때문에 두 사람 영장이 나올 것이냐를 좀 봐야 될 텐데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구속 수사를 해서 얻는 수사상 실익이 크냐 인신을 구속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그걸 볼 텐데 만약에 영장이 오늘 둘 다 기각이 된다. 그러면 사실 그 두 사람 영장이 안 나오면 나머지 사람들 영장 나와봐야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최혜병 특검 이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회의론도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막 네이버 카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수사 정보 유출도 하고 그리고 후배들 이제 이 약간 그 진술 짜맞추기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이런 걸 뭐 주장을 해서 영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두 사람이 영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오늘 좌우할 것 같아요.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온다고 보십니까? 아니 7명 한꺼번에 예. 영장을 치면 그래도 한둘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든 약간 한 명은 그런 구속시키겠다고 생각도 하는 하고 의지. 특검에서 그런 브리핑을 하지 않았지만 예. 이제 검찰 기자들은 법조 기자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구속의 상당성은 다 있죠. 음. 지금 이종섭 장관의 그 무수한 거짓말들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당연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이종섭 전 장관 뭐 구속수사 너무 당연할 것 같다. 말 맞추기 더 이상 못하게 예.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박진희 군사보좌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말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박진희 군사보좌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김동혁 전 검찰단장 같은 경우에는 박정훈 대령 구속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8월까지 박정훈 구속시킨다라는 보고서를 윤석열에게 그러게요. 직접 보고했다라는 게 한겨레인가 경향 한겨레 단독으로 오늘 보도였습니다. 나온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에서 굳이 구속까지 박정훈 단장을 구속까지 시켜서 뭐 하겠느냐. 그런데 그때 김정민 변호사가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겠지만 누군가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굳이 이 사건을 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수사의 성과를 낸 사람을 굳이 구속까지 시킬 필요가 있어. 그런데 처음에 항명 수괴로 했다가 예. 나중에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냥 항명죄로 입건을 해버리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다. 근데 알고 보니 김동혁이 뒤에 있었다. 이거는 또 그냥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김계한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어요. 근데 왜 기각됐냐면 김계한이 다 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구속 한 번. 수사 예. 받겠다라고 한 거여서 재청구가 됐을 때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임성근 사단장은 하느님이 봐주겠죠. 하느님의 사랑으로 구속된다라고 저희 댓글창에는 많이 쓰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네. 사랑이 곧 구속영장이다. 진짜 이런 사람은 진짜 파렴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부르지 않아도 자기가 와가지고 언풀하고 그리고 사실은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 입법청문회 할 때 임성근 사단장이 보였던 그 불안한 표정과 뭐 이런 건 다 기억이 나요. 저는 유독 그 증인들 가운데 입법청문회 할 때 예. 국회 복도를 몇 바퀴를 돌더라고요. 임성근 사단장 혼자서 계속 돌면서 전화 통화를 누군가 하고 있었던 그 장면이 사촌형이라고 하는 검사였잖아요. 예. 문자를 사촌 주고받은 사람? 형이 아니라 동생일 거예요. 사촌 동생. 예. 그래서 하여튼 임성근 사단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게 그 20살짜리 최수근 해병이
차라리 그때 왜 그 사건이 터졌을 때도 아니 대한민국에 구명조끼가 없어? 왜 애들을 그 물살 빠른 내성천에 내보내면서 구명조끼 그 돈 10,000원이면 사는 걸 세상에 네. 그걸 왜 안 입혀갖고 애들을 거길 보낸 거야. 알고 봤더니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이거 빨간 티셔츠 입고 해병대가 잘 보이게 결국 자기가 뭔가 업적을 세워서 네. 자기 출세를 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한 거 아닌가. 그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책임은 아니고 부하들 책임이고 육군한테 탓을 돌리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한 것들을 그 특검과 재판부가 명명백백하게 보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명현 특검팀은 여기서 수사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명 로비의 주체가 누구냐. 그렇죠. 예, 누구냐. 김장한 목사 압수수색했지만 그 다음에 뭐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수사 성과가 없어요. 이영훈 목사, 김장환 목사의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관련된 이 로비 의혹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또 거짓말이 다 드러났죠. 그 배우 박성웅 씨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나 개입이 돼 있는 거냐 이것도 밝혀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왜 대통령인 윤석열은 당시에 그렇게 격분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박정훈 대령을 구속까지 시켜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했었던 건지 그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게 특검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댓글창에도 이 사건이 이번 구속을 좀 기점으로 해서 좀 뭔가 드디어 좀 맺어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엄마 부모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생떼 같은 최상병. 아들을 예. 부모님들. 진짜 온 국민이 다 관심 갖고 분노했던 사건이 없었죠. 근데 참 얄궂은 게 법리적으로는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최상병 특검이 고충이 되게 클 거예요. 네. 네, 내일 결과가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우리 김지은 기자 나오셔가지고 오늘 이슈 전파사에서 단독 공개한 내용들이 또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슈 전파사 이제 간판 코너가 여의도 브라더스라고 여의도에 이제 양 정당 여야 출입하는 기자들이 출연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수조사해서 실태를 오늘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연달아서 강도 높은 이 부동산 대책 내놔서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고위 공직자 중에 이제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은 어떤가 재산 공개 내역을 다 발품을 살펴본 꽤 거예요. 팔았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역구 의원들은 당연히 지역구에 집도 있고 살고 있고 이럴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비율은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61명 의원들이 다 이제 서울의 그 수도권의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에서는 새빵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더라. 그 지역,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이 정작 우리 지역구에서 집을 사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서울의 집값 비싼 지역에 집을 사놓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는 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영남이나 뭐 그러니까 멀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지역 그 활동하러 내려갈 때는 뭐 거처가 있어야 되니까 전세나 뭐 이렇게 구해놓고 사실은 가족들은 다 강남이나 용산이나 이런데 비싼 지역에 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각각 61명 그 여야 의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각각이 중에서 61명이에요? 네네. 숫자가 더불어민주당도 61명. 그 중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은 59명이었고, 국민의힘도 61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역구만 떼놓고 보면 50명이고, 근데 그 중에서 60%에서 70% 정도는 지역구에서는 이제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더라. 심지어 그 서류상 거처가 없는 곳. 의원들도 11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서울에서 의정 활동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거처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근데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자기 생활을 하느냐에 대한 지역구 구민들의 섭섭함이라든지 그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선의로 해석을 하자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호텔이나 지역에 있는 숙소를 이용을 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남동의 이제 고급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 지역구에서는 이제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더라. 이름 공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지역구 의원들은 어떤지 궁금하시잖아요. 이슈 전파사 가시면 저희가 실명을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 전파사 가서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혹시 더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이에요. 네. 위선자들. 그거 진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이제 그 질타를 받기 시작한 게 바로 내로남불 위선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또 그러면은 곤란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은 뭐 원래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대구에 그 취재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구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아니 시민 여러분 이렇게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구에 안 살고 서울에 전부 부자 동네에 집 살고 여기 대구에 살지도 않고 지역 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도 안 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 20년 전에 그렇게 문제 제기했을 때 그분들은 아니다. 서울 가서 큰일 하는데 서울 가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제 서부 경남 지역에 취재를 갔었는데 예. 그때 지역구의 구민 한 분은 우리 동네 군수가 그리고 또 우리 동네 그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 명도 우리 동네 살지를 않는다. 예. 그리고 전부 큰 도시로 가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다. 이거 좀 바로잡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거죠. 네.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시민들의 의식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이 위선적 행태는 계속되는 거다 정치인들의. 근데 이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올바르게 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민정수석은 그만둘지언정 똘똘한 한 채는 안 네. 팔고 그죠? 김조원. 지역구에 있는 그 아파트는 팔아도 네. 자기가 살고 있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안 팔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이번에도 오광수 변호사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호수 전 검찰총장 그 있을 수 있는 행동입니까? 어떻게 이 와중에 통일교에 가서 변론을 해주고 돈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특히 오광수 변호사 같은 사람은 정말 너무 끔찍한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로 판검사 출신들인 겁니다. 뭐 이번에 그 국토부 1차관 예. 저는 그 사람 해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큰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한 몇만 표는 가져갔을걸요? 이런 심대한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사과문 띡 혼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국토부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고 지나간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예. 안 그러면 이 요동치는 민심을 감당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벌써부터 내년 선거는 부동산 선거다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지금 규제와 그다음에 공급 대책 그리고 필요하면 조세 정책을 통해서 돌파할 결심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 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태도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차관도 이게 문제가 돼서 그 집 팔라 하면 그 집을 팔겠습니까? 차관을 그만두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전에 자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네, 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공직은 태도인데 이상경 차관은 전혀 공직자가 무리를 빚어서 사과를 하는데 유튜브로 사과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선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진짜 처음 봤어요. 예. 2분 했는데 그거는 질문 안 받겠다. 예. 나한테 이런 갭투자 뭐 주인 전세 의혹 있지만 기자들 질문 안 받고 그냥 사과만 하겠다. 2분짜리 유튜브 사과가 어딨어요. 이건 정말 그것부터 공직 예.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지나가면 더 여론이 커져요. 이상경 그렇죠. 잘라야 됩니다. 예. 예. 박지원 의원도 오늘 예. 여권에선 처음으로 그런 의견을 누구요? 밝혔던데 박지원 박지원 예, 의원. 예, 예. 예, 말씀처럼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 때문에 네. 더욱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아니, 정부의 있는 것 태도를 같은데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 집 있을 수 있죠. 뭐 돈 많이 벌어서 강남에 집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강남에 집을 갖고 위선적으로 계속 살 것 같으면 고위공직자를 하지 말아야죠. 고위공직자를 할 것 같으면 강남에 있는 그런 집들을 예. 처분해야죠. 한 가지만 해야죠. 둘 다 하려고 양손에 떡 쥐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다가 전체 정권에 피해를 입히지 않. 대통령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이상경 같은 사람이 다 까먹는데 대통령 열심히 일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 지지자들이 이런 것은 구분해서 비판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제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뭐 무슨 보수 언론이 하고 있어.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정권 흔들기 하고 있어. 저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람들 마음에 노도강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도강 양해해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 너는 33억에 14억 빚내가지고 집 사놓고 우리더러 집값 오르면 언제 오르는데, 언제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지는지 얘기라도 해주든지, 그것도 네.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잘 어울러서 정부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옳소. 너무 심했나? 아니요, 댓글창에는 도와주지 못할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옳다. 장윤선 기자 말 옳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나와서 끝으로 그러니까 가장 예민한 게 말씀하신 그 서울이잖아요. 예. 그 당장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치권은 이미 뭐 경선을 채비를 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던데요. 네. 좀 서울의 지방선거 구도를 좀 예측하는 걸로 그럼 좀 끝내보면 민주당이 명태균을 영입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예, 농담이에요. 네. 농담인데요. 네. 근데 이제 늘 그런 얘기, 서울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인구 구조가 일단 강북보다 강남과 마용성 등을 이제 더 많아졌어요. 그 비율이 제가 지금 데이터를 오늘 찾아보지 못했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 그래서-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면 이재명을 이기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인구 구조가 그렇게 변화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강남은 서울의 TK입니다. 예. 서울의 TK인데 TK 지역의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건데 지금 여러 후보들이 있고 또 구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있지만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면 그 참모들이 사고치지 않도록 정리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서울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될 터인데 좀 걱정은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국민의힘은 현 오세훈 시장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예, 예. 오세훈 말고 특별한 대안은 네. 없다라는 아니, 분위기예요. 그 11월 달에 특검에서 혹시 수사해서 기소가 되면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되진 그렇죠. 않나 보네요. 될 수 있죠. 근데 예. 지금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약간 멘붕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번 국감에서 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헛발질을 너무나 많이 했고 중간에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은 분위기 좋게 가고 부동산을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면회로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고 그래서 이 정부적 판단 어쩔 거야 뭐 이런 내부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패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오세훈을 살려서 가야 되는데 11월 8일 한번 보시죠. 네. 11월 8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김준 기자도 마무리로 뭐 요 관련해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 성적표를 보는 건 빅3인데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근데 국민의힘이 의외로 자신만만해요. 이 세 곳은 지킬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 그러니까 일단 당내 경선에서 뭐 이제 경선만 하면 이제 나오는 분, 나경원 의원 등등. 이번에도 또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래요? 근데 경선을 네. 뚫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오세훈 시장이 문제가 없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럼 경선을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대적할 만한 후보가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의외로 김민석 국무총리나 아니면 강훈식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지지율 조사를 보면. 그래서 근데 가만히 있을 민주당은 아니다. 여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외부에서 누군가를 영입해서라도 외부요? 네, 빅카드를 내세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나시는 분이 서울시장을- 있으신가요? 글쎄 제가 누가 생각나서 한 건 아니지만 의외의 새로운 인물을 누가 있지? 영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분명히 예. 탈환을 해야 될 곳이거든요.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목화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반짝 카드. 네. 반짝 카드요? 네. 누가 그리고 있을까요? 뭐 네. 실제로 누구를 접촉 중인 걸로 알고는 네.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정치에 생각이 없는 분들을 컨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집중력을 확 올리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누구죠? 이렇게 궁금한 이야기를 말씀만 던지고 끝내신다니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름을 말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이에요. 매우 어렵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선거가 진행될수록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더 물이 익어서 그렇죠.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이 선거의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열려있다라는 이야기로 그럼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정치 유튜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오늘 모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좀 한 것 아니에요. 같은데 예. 그래도 마무리 말씀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 또 사장님들의 어떤 전파사 애환도 여러분 이 유튜브 생태계에 LG 삼성 같은 이 전혀 아니에요. 현성 같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상공인도 이렇게 들여다 봐주시고 그래야 이 유튜브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슈 전파사는 독특한 게 그 외부 패널이 출연하는 코너보다 내부 기자들이 출연하는 코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오. 특히 이제 여의도 브라더스라고 우리 김도영, 김정현 기자가 출연하는 아까 그 전수조사 단독 공개한 오늘 아침에 공개했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이제 그 코너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오시면 이 기자들 24시간 거의 24시간 여의도에서 의원들하고 부대끼면서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기사에 안 나오는 그런 여의도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이슈 전파사 오시면 됩니다. 네. 화수목 오전 11시입니다. 네, 고관 여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보들이 있다라는 네. 말씀하셨네요. 예. 우리 사장님, 또 다른 네. 사장님. 이슈 전파사 화이팅. 편의점도 화이팅. 예.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0월 23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금요일이지만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내일은 특별하게 현장을 나가가지고요. 봉지욱 기자, 이명수 기자와 함께 11.6 특집으로 서대문 정무소에서 만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